오늘은 어렵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무릎이 부어요. 발목이 아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용은 원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세포 단위에서 좋은 원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먹을까요? 어른들은 얼마나 먹을까요? 주의사항은 뭘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은 원자재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좋은 원자재로 좋은 세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세포는 제거하고, 그러면 병든 세포를 어떻게 제거할래? 이런 영상이고요. 좋은 세포를 어떻게 만들래? 오늘 영상인데,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기를 하면 치매, 파킨슨, 암,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이런 것들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난치병 치료 원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치료되는 영상 촬영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촬영할 거고요. 크론병, 그 다음에 암세포 굶기기, 암전이 차단하는 음식 항암제, 음식으로 어떻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촬영을 했잖아요. 제 영상은 이렇게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난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파요. 문영철의 치매 암치료 운동법 3가지 원칙은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을 해야 한다, 일주기 리듬 운동을 해야 한다, 생체역학 운동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법은 모든 운동을 끝부분에서 조금 더 힘들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안 아프고 피로하지 않게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주기 리듬에 맞는 운동을 하면 조금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 치료에도 어느 정도 강렬 운동을 해야 하느냐, 치매 치료도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하느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는데 아파요. 이걸 어떻게 예방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정말 좋은 영상을, 아주 질 높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는 이런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 얘기네요. 한의사가 되고 어떤 의료인으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십자인대가 2번이나 끊어진 이동국은 계속 달리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주사를, 물리치료를, 침치료를 한다고 해서 허리가 튼튼해지고 무릎이 튼튼해지는가? 아니구나. 그러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허리가 튼튼해지고 무릎이 튼튼해지나? 한약은 좀 도움이 됩니다. 아니구나.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정말 뼈가 튼튼해지는가? 카이로프락틱을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자세가 되는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살까지 꼿꼿한 허리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질문으로 계속 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어떤 사람은 치매가 낫고 어떤 사람은 암이 낫는데 사람들은 다 낫는다고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을 던지고 세포 단위에서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하면 가능하구나. 이런 좋은 질문에 대한 답에 도달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치매가 치료가 되는구나. 실제로 치매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생체역학 운동법 3원리가 있다. 운동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픕니다. 다칩니다.
이 무릎 연골이 깨집니다. 허리 디스크가 깨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로 중요한 영상이죠.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는,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 얘기에 대해 설명하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그래요. 섬유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부드럽게 하세요.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근막 안에서 근육은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폼롤러로 전신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면 돼요. 여기에도 정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근데 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의 길이를 맞추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근지구력, 근력 균형을 맞추세요. 신체 정렬을 맞추어서 올바른 보행을 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뒤에서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의 길이는 어떻게 맞추나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듯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육을.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틀어졌다는 얘기는 한쪽 근육은 짧아지고 한쪽 근육은 늘어났다는 소리거든요. 짧아진 근육에는 칼슘이 침착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통증을 치료한다고 해서 근육 길이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고립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고립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 고립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꼭 필요해요. 매일 늘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항상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근육이 있어요. 이거를 장요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척추에서부터 고관절, 대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쪽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동작으로 정확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이 근육은 거의 평생 한 번도 늘어날 일이 없어요. 소흉근도 한번 보세요. 늑골 3, 4, 5, 6번에서 견갑골에 붙어 있거든요. 얘가 항상 앞쪽으로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어깨가 되고 거북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흉근을 아무리 치료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 소흉근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야, 고립 스트레칭을 해야 양쪽 길이가 동일해지는 거죠. 이런 근육으로 후두하근, 소흉근, 상완 이두근, 손목 굴곡근, 장요근, 가자미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론보다는 이런 걸 동작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동작은 언젠가는 촬영을 할 거예요. 제가 파워 유튜버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뭐 필요하면 또 촬영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 꿋꿋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생체역학 운동법 3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타겟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영조, 이봉주 선수, 그 다음에 우사인 볼트.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는 강한 힘을 내는 하얀색 근육이 80~90%가 있고요. 그리고 황영조 선수는 오랫동안 강한 힘은 내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빨간색 근육이 80~90%가 있어요. 우리 닭고기는 하얗잖아요. 그리고 참치는 빨갛잖아요. 참치는 그러니까 평생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빨리 움직이는 닭은 하얀색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치타 같은 경우는 어떤 근육이 많겠어요? 하얀색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육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근육이 빨간색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강한 힘을 내는 근육이 하얀색 근육, 근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걸어도 안 아프게 하는 타겟으로 하려면 근지구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5에 3세트라는 강도의 무게를 찾아서 근지구력 운동을 하는 거고, 강한 힘을 내야겠다라고 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타겟을 할래? 무산소 운동 타겟을 할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빨간색 근육이 유산소 운동이고 하얀색 근육이 무산소 운동이겠죠. 그 다음에 근육끼리 타겟으로 뭐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요가는 복합 동작이어서 이제 고립 스트레칭도 동작이 많고, 요가는 참 좋은 동작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죠. 근육 길이가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으면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근육 길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그 사이에 그 관절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긴 거고, 목 디스크가 생긴 거고, 무릎 관절이 연골이 파괴된 거고,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게 운동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우자 스윙 보세요. 100세인데도 풀코스 마라톤을 달렸고 허리가 꼿꼿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체역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요 아이는 이 첫째 아들이에요. 어느 날 딱 봤는데 지금 완전히 어렸을 때잖아요. 이렇게 X다리인 거예요. 다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얘하고 같이 운동치료를 한 달 정도 했나? 이런 생체학적 운동에 대해서 근막을 풀고 근육 길이를 맞추고 근지구력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한 달 정도 하고 얘한테 보행 교정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2가 됐는데 이렇게 교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렬이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근막을 잘 풀고 근육 길이를 맞추고 근지구력 근력 균형을 맞추고 보행 교정을 하면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 신체 정렬 타겟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렵죠.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죠. 이런 것들이 치료지. 주사 맞고 뭐 분리치료하고 뭐 교정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아이는 제 둘째 아들인데요. 이렇게 척추가 틀어졌는데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말을 했죠. 근막을 풀고 근육 길이를 맞추고 이 생체역학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알려줬지만 실제로 이제 알려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틀어진 거를 스스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틀어진 게 어느 정도 맞았어.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틀어진 척추 정렬도 생체역학 운동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생체역학 운동법 3원리는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이어야 된다. 정말 안 아프게 사는 핵심 운동법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무릎 관절이 깨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관절이 붓습니다. 계속 관절은 망가집니다.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면 계속 망가져요. 제가 사실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정말 환자한테 실제로 이런 실수를 했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그분한테 사실 되게 죄송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제 말을 성실히 따라줬는데 하면 할수록 아픈 거예요. 처음 생체역학을 연구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얼음찜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고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누워서부터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걸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단계별로 부하 없는 운동에서부터 부하가 있는 운동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운동 강도 증진을 해야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운동이긴 하지만 정말 정확한 단계별 운동은 정말로 어려운 운동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누워서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걷고 등산을 하고 평지를 걷고 계단을 걷고까지 하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워서 주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단계별로 운동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아픈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제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해서 조금씩 빠르게 해라. 협응력 움직임을 천천히 한 다음에 이제 빠른 움직임, 민첩성 움직임으로, 그래서 협응력 타겟 움직임 운동을 하고 민첩성 타겟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이고 서서히 움직임 각도를 높이자. 모든 관절은 최대 움직임 각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관절의 최대 움직임 각도의 근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법인 거죠. 그리고 체중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기. 누운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다친 사슬로 체중 부하를 주고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이렇게 운동을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거예요. 소한 요 정도 원리는 이해하고 단계별로 높여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런 생체학을 이해하고 정말로 의료가 뭘까, 정말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한 정말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어떤 치료를 해도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물리학이 빠진 통증 치료, 과연 디스크를,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건가? 아무튼 허리는 굴곡, 신전, 측굴, 왼쪽 축굴, 오른쪽 축굴,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모든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은 평균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다 연구가 돼 있어요. 경추, C는 경추고요, T는 흉추고요, L은 요추죠. 이렇게 다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경추 1, 2번은 얼마나 굴곡 신전이 되는가, 요추 4, 5번은 얼마나 굴곡 신전이 되는가, 요추 4, 5번은 얼마나 회전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요추 4, 5번은 1도거든요. 좌우로 1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은 좌측 4도, 우측 4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총 8도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추 4, 5번 디스크하고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 디스크를 이제 회복하려고 덤비면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 디스크가 생체역학적 관점에서는 튼튼하게 만들기 훨씬 어려운 거예요. 원래 움직임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체역학을 도입한 통증치료라는 건 뭐냐면 그 체중 부하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구조상 움직임의 최대 각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에다 다 각도가 있거든요. 각자의 각도가 다 있거든요. 굴곡 각도, 펴지는 신전 각도,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각도,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 280개의 관절이 그 움직임을 사슬처럼 연결돼 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육이 연결하고 근육을 또 근막이 싸고 있고, 그래서 근막을 부드럽게 해라, 근육 길이를 맞춰라,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 각도로 회복해라, 그 다음에 근육이 또 빨간 근육이 있고 하얀 근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타겟에 맞춰라. 그렇게 해야 근력 운동이 된다. 근지구력이 운동이 된다. 이런 복잡한 조합을 맞춰서 해야 안 아프고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꼿꼿한 허리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기,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면 치매, 파킨슨, 암, 크론병, 루푸스 이런 난치병 치료가 가능합니다.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로 여행을 다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치료적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영철의 치매 암치료 운동 3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한 2주면 만성염증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만성염증이 사라지면 모든 질병은 멈춥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 3개월, 1, 2년이면 다 좋은 세포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일주기 리듬 운동, 생체역학 운동법,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은 쉬운 듯 하지만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어려운 듯 하지만 좀 잘 천천히 생각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아픕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체질 체형에 맞는 운동법,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그러면 어떻게 또 회복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통증이 있을 때 합획되는 거, 염증이 오히려 증가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 이런 촬영도 좀 하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좀 더 하면 정말 썩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하이에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제산제 제발 쓰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 쭉 촬영해 가볼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정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하나 만들고, 이런 내용을 정말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저기 지리산 꼭대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별장 지어놓으면 뭐예요? 많이 안 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응원을 해주세요. 저 같은 의료인이 정말로 파워 유튜버가 돼야 하지 않나? 저 같은 의료인이 이런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어떤 유튜버가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건강 유튜브를 보면 일단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최신 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최신 논문을 넘어서서 제가 경험한 거, 요거는 맞구나 라고 확인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치매, 파킨슨, 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진짜 핵심적인 영상을 계속 촬영해 갈 거니까요.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